안녕하세요. 행복한 다람쥐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폴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폴트란 프로세서가 적절한 준비 없이 메모리에 접근할 때 CPU 내에 있는 메모리 관리 장치인 MMU가 발생시키는 예외를 말합니다. 프로세서는 저희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용어들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PU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는 컴파일러에 의해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수 명령어로 변환됩니다. CPU는 이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실행하며 이 과정을 컨트롤 플로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컨트롤 플로우가 항상 일정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CPU는 실행 흐름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문이 있을 때 CPU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합니다. 여기 보이는 CMP 명령어가 그런 조건을 검사합니다. 비교 결과에 따라 CPU는 다른 명령어로 점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행 순서가 변경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if문의 조건이 맞으면 여기 중간에 있는 3개의 명령어가 실행될 거고 if문의 조건이 틀리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3개의 코드가 실행될 것입니다. 예외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반복문처럼 CPU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체제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페이지 폴트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CPU는 예외 발생 신호를 OS에 보냅니다. 그러면 OS의 커널이 해당 예외를 처리합니다. 예외 처리 후 3가지 결과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명령어 실행, 두 번째는 현재 명령어 재실행, 세 번째는 프로그램 종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CPU와 OS는 함께 작동하여 예외를 처리하고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폴트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폴트는 CPU가 요청한 데이터나 명령어가 램에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CPU는 램에 저장된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일부가 램에 다른 부분이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CPU가 해당 명령어에 접근할 수 없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CPU는 더 이상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OS, 즉 운영체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OS는 디스크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램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CPU는 다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 되거나 필요한 경우 작업을 재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실제로 메모리 분할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프로그램의 일부는 램에, 일부는 디스크에 있게 되는 걸까요? 이 상황은 프로그램이 직접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가 이를 할당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주소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의 주소는 크게 물리적 주소와 가상주소로 나뉩니다. 물리적 주소는 메모리 하드웨어에 실제로 할당된 주소입니다. 반면 가상주소는 프로세스가 메모리 영역을 참조할 때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가상주소를 사용하며 운영체제가 이를 실제 메모리상의 물리적 주소에 매핑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물리적 주소가 아닌 가상주소를 사용할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주소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주소를 사용하면 여러 사람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한 후 이를 합치는 경우 각자 사용한 물리적 주소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실수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떤 주소가 이미 사용되었는지를 전부 체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상주소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운영체제가 우리 대신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배치해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프로그램의 크기가 램의 용량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각 프로그래머가 4기가 바이트의 램을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면 이들의 프로그램을 합치면 총 8기가바이트가 필요합니다. 4기가바이트인 램의 용량보다 크게 되지요. 이 경우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램에 또 다른 부분을 디스크에 매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체제가 가상주소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D램 또는 디스크에 올바르게 매핑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페이지 폴트의 발견과 처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PU에 있는 메모리 관리 장치 MMU는 가상 주소를 물리적 주소로 바꾸어 드램에서 명령어를 찾고 이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해당 명령어가 디스크에 있을 경우 드램에 해당 주소가 없을 것이고 명령어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때 CPU는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킵니다. 명령어가 디스크에 있기 때문에 CPU는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램에 둔 다음 다시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는 디스크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어권을 OS 커널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합니다. 아까 보셨던 예외 처리 슬라이드에서 유저 코드에서 커널 코드로 이동하는 장면이 CPU가 제어권을 OS 커널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커널 코드가 직접 명령어를 처리해 주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에서 명령어를 찾아 램으로 옮겨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제어권을 받은 OS는 다음에 5가지 단계를 거쳐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음을 감지한 뒤 디스크의 어느 위치에 명령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램에 해당 명령어를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D램에서 해당 데이터를 올릴 위치를 확보합니다. 램에 있는 잘 안 쓰는 명령어나 이미 쓰였던 명령어 위치를 선택하여 이를 현재 명령어의 위치와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확보한 위치에 올리고 디스크에는 D램에 원래 있던 명령어를 넣어줍니다. 이후 CPU의 처리 완료 신호를 보내면 커널에서 CPU에 다시 제어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CPU는 이제 명령어가 램에 있기 때문에 그 명령어를 읽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CPU는 그 해당 명령어를 다시 실행하고 그 다음 명령어로 넘어가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외 중 하나인 페이지 폴트의 정의와 예외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예외는 페이지 폴트 말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예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한 브라이언트 렌달리의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머스 퍼스펙티브 8챕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들이 이 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